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뉴럴란젤로 하이 피델리티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논문이고 2023년 CVPR 논문입니다. 엔비디아 리서치랑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거고 이름 그대로 서페이스 리컨을 하는 널프 논문입니다. 일단 이 논문 선택한 이유는 제가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데 이름이 뉴럴란젤로여서 선택하게 됐고,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이런 다비드상이나 이 오른쪽에 보이는 존스 홉킨스 대학 뭐 이렇게 다양한 물체들을 이제 널프 모델로 3D 리컨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컨을 요 바깥의 이런 모양을 잘 살리면서 서페이스 리컨인 만큼 서페이스를 잘 살리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이고, 읽어보면 사실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던 그 논문에 들어간 레퍼된 논문들이랑 거의 일치해서 지난주에 좀 신기했는데 약간 그런 추세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이야기를 하면 일단 3D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은 여기는 3D 서페이스라고 했지만 뭐 널프나 3D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로부터 지오메트릭 씬 스트럭처를 추출해서 AR이나 로보틱스 등에 이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노클러 RGB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로 단순하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에 흥미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파스 3D 리컨은 과거의 리컨스트럭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는 모호한 관측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뉴럴 서페이스 리컨이라고 해서 이 스파스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스파스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뉴럴넷을 사용해서 서페이스 리컨을 하는 방법이 잠재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호한 관측 데이터는 이제 그 관측된 데이터가 반복적인 질감 패턴이나 갑자기 색상 변화가 강하게 있는 데이터, 그런 부분을 가진 데이터를 모호한 관측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에 이 스파스 3D 리컨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뉴럴넷을 적용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스라는 논문이고, 이제 이거는 SDF라는 방법을 써서 임플리시트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뉴럴 서페이스 리컨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MLP를 사용한 방식이 리컨은 잘 되지만 그 MLP가 커진다고 해서 이제 크기와 비례해서 효과가 향상되지 않았고, 인스턴트 NGP 같이 뭔가 그런 계산량이라던가 아니면 해시 인코딩 이제 서페이스라든지 그냥 리컨이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란젤로가 하려는 게 뭐냐면 서페이스 리컨인데 그동안 나왔던 서페이스 리컨인 뉴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SDF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3D 리컨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앞에 일반적인 바닐라 널프의 인코딩이 아니라 인스턴트 NGP 인코딩을 사용해서 이제 뉴럴 SDF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인스턴트 NGP에서 나온 것을 이제 SDF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스턴트 NGP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발견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서페이스 바깥의 표면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는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인 인스턴트 NGP를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뉴스랑 더 자연스럽게 통합하기 위한 어떤 커다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설페이스 리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뉴럴란젤로가 얼마나 다른 것보다 품질이 좋은지 그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이렇게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는 게 있고, 그 인코딩 피처들이 있고, 걔를 MLP로 넣어서 널프와 마찬가지로 컬러랑 지오메트리 이렇게 RGB SDF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SDF가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거는 이미 뉴스에서 보셨고 지난주에 또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 붙고, 전체 프로세스의 학습 방법은 뉴스랑 거의 같기 때문에 릴레이티드 워크가 사실 컨트리뷰션 설명보다 훨씬 긴 논문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널프는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널프는 카메라 포즈에 따른 레이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된 포인트의 컬러 레디언스를 통합해서 이제 3D 씬을 볼륨 덴시티랑 컬러 필드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고, 결국에는 뷰 신테시스를 하게 되고, 이런 아래 식으로 옵티마이즈가 되고, 결국에는 로스는 진짜 컬러랑 예측한 컬러 사이의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미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는 SDF를 이제 볼륨 렌더링의 표현으로 변환하는 것을 제안한 논문인데, 설페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IDR이라는 거랑 널프랑 이제 뉴스를 결과를 비교한 건데, 널프 같은 경우에는 설페이스를 매끈하게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뉴스는 잘 표현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표면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SDF를 사용했고, 여기서 볼륨 렌더링을 사용한 이유는 그 오른쪽 밑에 그림에 A를 보시면 이거 뉴스 설명이긴 하지만, 볼륨 렌더링은 그 샘플 포인트가 어떤 설페이스를 이후까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설페이스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설페이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샘플 포인트가 볼륨 렌더링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널프는 볼륨 렌더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의 점들을 샘플링해서 이 뎁스에도 강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볼륨 덴시티 그래서 이 뉴스는 볼륨 렌더링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SDF 표현을 하도록 만든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는 이렇게 어떤 컬러 픽셀에 대한 출력 색상, 그리고 WT는 PT에 대한 가중치, 이렇게 PTV는 방향 V에서 본 P의 색상인데, WT의 요구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Unbiased랑 Occlusion Aware라는 게 있는데, 이제 SD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봤지만 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외부는 마이너스, 내부는 플러스, 이 surface는 0이 돼야 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로 레벨이라고 해서 아까 그 surface 부분을 제로 레벨이라고 뉴스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제로 레벨 집합에서 이제 이 WT가 최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제일 최대가 되는 부분이 surface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오클루전 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두 지점이 동일한 SDF 값을 가질 때, 어떤 두 지점이 있는데 SDF 값이 같을 때 그 뷰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곳이 최종 출력 색상에 더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T0이랑 T1이라는 두 깊이 값이 있을 때, 근데 SDF 값이 동일할 때 더 가까이에 있는 깊이가 더 얕은 곳에 최종 출력 색상에 더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WT의 요구 조건이고, 이 논문에서는 수식으로 그 WT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결국에 이렇게 오파시티를 표현하고, 위에 이제 알파 부분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렌젤로는 결국에 동일한 SDF 기반 볼륨 렌더링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랑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인스턴트 NGP인데, 인스턴트 NGP의 멀티레벨 인코딩을 해시 인코딩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인스턴트 NGP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발표를 했었지만 바닐라 널프에서 사용했던 포지셔널 인코딩이 널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방법들이 나왔는데, 복셀 베이스드 방법은 어떤 이제 복셀 큰 어떤 3D 포인트에 대해서 복셀 베이스로 보지만, 이제 메모리 양이 굉장히 저장할 곳이 많아서 메모리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논문이고, 복셀 베이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속도를 올리고, 메모리 문제는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미지 보시면, 과거에 보셨지만 이런 핑크나 파랑색 다양한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 레졸루션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멀티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이 멀티 레졸루션의 레벨이라는 것은 이 사이즈를 말하는데, 이제 3D 포인트 여기 X하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부분, 그게 이제 3D 포인트인데, 그 3D 포인트를 둘러싼 복셀의 벌텍스를 학습 가능한 F 디멘전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체 학습을 하면서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피처 벡터와 이제 뷰잉 디렉션을 여기 밑에 컨캐트네이션 이 부분에서 합친 다음에 모든 이 레졸루션마다 해시 테이블을 갖게 되고, 그 테이블들을 다 합치고 억실러리 데이터라고 해서 널프에서는 뷰잉 디렉션이 되고, 이 뷰잉 디렉션에 넣어서 MLP에 넣고 요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가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셀 베이스 방법을 써서 속도는 빠른데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메모리도 조금 훨씬 줄일 수 있었다 하는 논문이고요. 요 두 방법을 써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과거의 방법 릴레이티드 워크는 아니고 이제 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해싱 코딩을 하고 전체 학습을 SDF를 볼륨 렌더링에 사용하는 뉴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SDF 예측을 할 때는 요 SDF의 그레디언트가 어디서나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하는 그런 뭔가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래야 되는 뭔가가 정의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 에코널 로스라는 거를 에이코널 로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부터. 근데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백워드 오퍼레이션을 두 번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그라디언 이제 백워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를 지금껏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애널리틱 그레디언트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 수식에 왼쪽에 있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를 x에 대해서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되죠. 이거의 장점은 빠르다는 거고 근데 단점은 에러가 좀 있다는 것. 그리고 누머리컬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의 방법이랑 같습니다. 얘는 계산하는데 느리고 뭔가 느린데 이제 뭔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DF를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요 로스를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으로 쓰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은 SDF 연구된 논문들이 그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계속 계산을 해왔는데 이 저자들이 이제 그리드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아까 핑크랑 파랑 그런 레졸루션 그리드에 있는 3D 포인트 XI를 3D 포인트를 XI라고 하고 요 그리드 레졸루션을 VL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드 안에 있는 3D 포인트를 요 XI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해시 인코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걸로 잠깐 예를 들면 요 3D 포인트 X고 요게 그리드라고 할 때 요 내부에서만 미분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 부분인데요.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그 이렇게 복셀이 있고 그리드가 있고 요 버텍스들이 있을 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요런 식을 겹치게 되고 이 식이 두 번 백워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하다 보면 최종으로 생기는 값이 나오는 값이 요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거 무슨 표시지? 요 표시는 디퍼런셜 안 된다는 논 디퍼런셜 부분이 라운딩 오퍼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요거는 논 디퍼런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컬한 이 VL 결국에는 이 포인트가 들어있는 하나의 레졸루션 그 그리드에 대해서만 이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리드의 어떤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 X는 그 3D 포인트고 이제 그리드가 있는 건데 요 식을 보면 요 식이 약간 증명 같은 식인데 요 그리드 안에서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 주변만 봐서 서페이스를 잘 만들 수는 없다.
다비드상이라고 하면은 요 옆까지 다 봐야 이제 표면을 더 매끄럽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 계속 사용됐던 그 방법이 아니라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야 하고 그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게 되면 이제 이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리드 바깥에서도 포워드 백워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만을 이걸 사용하게 되면 로컬한 그리드에 대해서 이런 조그마한 그리드에 대해서만 본다는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로컬 해시 그리드에만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돼서 이제 논로컬 스무디니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그리드를 이제 공간 해상도와 일치하는 단계 크기로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누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요 단순하게 조그만한 셀 그리드가 아니라 더 멀리까지 보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 그 누메리컬 그레디언트의 식이고요. 요 2는 계속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요게 아까 그 3D 포인트고 이제 이게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입실론을 코드에서는 입실론이라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에서는 계속 스텝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스텝 사이즈만큼 이렇게 보고 또 여기서 이제 가서 그 부분에 이만큼 입실론만큼 간 다음에 그 복셀의 버텍스들을 보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구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이제 점진적으로 디테일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그 방법을 코스트 파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넣게 됩니다. 이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거는 뉴럴란젤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코스트 파인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와주게 해주는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스텝 사이즈 입실론 아까 말씀드렸던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에 들어가는 이 입실론이 이제 레졸루션이랑 디테일을 얼마나 볼 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이 입실론을 크게 부여를 하면 더 큰 입실론으로 부여를 하면 더 큰 스케일에서 볼 수 있고 일관된 어떤 스무딩된 표현, 일관된 연속적인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작은 입실론을 주게 되면 디테일한 부분을 봐서 세부 정보를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먼저 이 입실론을 큰 해시 그리드 크기로 초기화를 해서 크게 보고 점점 작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해시 그리드 레졸루션 V인데요. 이 V는 아까 봤던 그 멀티 레졸루션의 레졸루션입니다. 인스턴트 NGP에서는 V 말고 다른 걸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V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콜세시 그리드만 옵티마이즈를 하고 이제 요 입실론 이 사이즈가 그리드 사이즈에 도달할 때 이제 점점 작은 해시 그리드로 맞춰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거를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토탈 로스를 보면 LRGB랑 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SDF 펑션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그
거를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이고, 민 커버처라는 로스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서페이스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에서도 이제 뉴메리컬 그라디언트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아까 요 LEIK 얘랑 굉장히 닮았는데, 두 번 이제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0이 돼버려서, 근데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도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원인이 되고, 토탈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컬러랑 예측된 컬러를 컬러사이 로스와 지금까지 봐왔던 요 두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이 W는 상수로 주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이따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큰 논문이었는데 과거의 것을 가져오고 새로운 어떤 옵티마이즈 방법을 살짝 제시를 해서 그렇게 과거의 거를 이제 잘 연결할 줄 알면 엄청 볼 게 많은 논문은 아니었고요. 익스페리먼트랑 결과가 나름 재밌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데이터셋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DTU라는 거랑 Tanks and Temples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 DTU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오브젝트가 가진 씬이고, 이제 모노큘러 RGB로 촬영을 했는데 49개, 64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GT는 스트럭처드 라이트 카메라라는 걸 사용했는데, 저는 사실 이 카메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GT는 이거를 모았다고 합니다. 탱스 앤 템플스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씬이 있고 대규모의 실내 실외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씬마다 핸드헬드 모노큘러 RGB 카메라로, 이제 손으로 뭔가 드는 카메라로 263개에서 1107개의 이미지를 씬마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GT는 라이다 센서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임플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 인코딩 레졸루션은 이렇게 2에서 5에서 2에 11까지 16단계 정도 있고, DTU 데이터셋은 4개, 태스크 앤 템플스는 8개의 해시 레졸루션을 사용했는데, 왜 요게 이제 해시 레졸루션이 다르냐 하면 씬의 규모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아까 탱스 앤 템플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셋이라고 실내외 대규모 셋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모 때문에 해시 레졸루션을 요렇게 탱스 앤 템플에 더 많이 주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사이즈 이실론이 그리드 셀이랑 같아진 후에 이터레이션 5000번 후 2000번 하고 5000번 하고 그 후에 레졸루션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나 뎁스 데이터 같이 옥실러리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RGB 데이터만 사용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은 샹페르 디스턴스랑 F1 스코어, PSNR을 사용했습니다. 서페이스 이밸루에이션이랑 이제 신테시스 퀄리티를 나눠서 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DTU 벤치마크 결과 보면 정성적 결과는 요 위에 거를 보시면 되고, 정량적 결과는 표 1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이 서페이스 리커닝 만큼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나사의 이런 올록볼록한 부분이라던가, 여기도 가위 위에 있는 모습, 아니면 이 지붕 서페이스 표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뉴스랑 뉴럴와프라는 논문에 비교해서. 그리고 옥질러리 인풋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샹펠 디스턴스가 가장
있고 PSNR은 가장 높은 값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뉴럴란젤로가 모든 씬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하지 않았지만 서페이스를 뭔가 잘 만들고 리컨을 하고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 그 이전보다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한 연구인데요. AG 플러스 P, NG라는 방법이 있고 NGP가 이 방법인데 AG 같은 경우에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고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약간 로컬리티만 살아있는 어떤 방법이고 AGP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랑 프로그레시브 액티베이팅 해시 레졸루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 결과 NG 같은 경우엔 뉴메리컬 그런트 위드 베링 입실론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여기는 이제 요 논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그 AGP, NGP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DTU 벤치마크에 대한 어떤 결과였고 지금 이제 보실 거는 탱스 앤 템플스라는 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요거는 사실 다른 논문에서 쓴 결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들이 요 마음대로 스텝을 정해서 이제 뉴스랑 뉴럴 와플을 직접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컬 멀티뷰 결과도 보여주고 콜맵이랑 뉴럴 워프 같은 경우에는 뷰 신테시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뉴스의 PSNL만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 아래 같은 게 결과고 이렇게 NGP 같은 경우가 가장 높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 결과인데 여기가 이제 인풋, 입력, GT, 이게 콜맵, 이게 뉴스, 이게 뉴럴웨프, 이게 hours라고 해서 이 논문의 결과인데 굉장히 진짜 서페이스가 거의 뭐 만든 것처럼 여긴 되게 뭉텅이들인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살아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금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신기했는데요. 레벨 오브 디테일스라는 건데 이제 레졸루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레벨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 수준에는 일부 디테일이 전혀 살아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레졸루션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나무나 테이블, 자전거 렉 같은 게 이제 해상도가 이렇게 될수록 성공적으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레벨 8쯤에서 평평한 표면이 이제 예측된다는 것을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울퉁불퉁한데 이제 레벨 8부터 점점 매끄러운 표면을 가져지는 게 보여지고 초기 해상도에 어떤 연속성만 의존하는 것은 큰 연속 표면을 만들기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국에 보여주는 거는 누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어떤 이유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해질 수 있는 이유가 누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했고 이 역전파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로컬한 그리드 셀이 아니라 옆을 계속 봤기 때문에 얘가 평평해져야 되는 이유를 학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커버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실험이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로스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실험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없는 거, 요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한쪽 지역만 보고 생기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 커버처가 있어야만 그 뭔가 옆면까지 다 본 어떤 평탄한 서페이스가 나오는 거에 더불어서 커버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면 매끄럽게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위드아웃한 결과에 반해 이게 훨씬 매끄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폴로지 웜업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비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바이 디센탱글링 지오메트리 앤 어피어런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요거를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 형태로 초기화를 했다고 2번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구 형태로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논문이 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방법이 옳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곡률의 특이점을 방지해서 위상 그 지오메트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더 좋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L 커브가 하는 일이, 로스 커버처가 하는 일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놓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포토메트릭 뉴럴 서페이스 리컨이 있는 뉴렐란젤로라는 접근 방식을 얘기하고, 사실 두 개의 논문을 합친 것과 더불어 어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논문이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위한 어떤 코스트 파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사용하면서 이제 오브젝트 중심의 대규모 실내 실외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옥실러리 데이터 없이 RGB 비디오만으로 리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장점인데, 사실 뉴메리컬 그라디언트의 단점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훈련 과정을 가속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그 입실론만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인 샘플링 전략을 모색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하면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보통 질문으로 많이 주시는 부분이어서 뒷부분에 있는 걸 논문이 다 끝나고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구 내부에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고, 학습 이터레이션은 500K 정도 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해상도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으면 피처 벡터를 0으로 설정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고 5000번의 웜업을 한다고 합니다. 300K에서 400K의 반복을 하고 10의 배수로 감소를 시킨다고 하고, 아담 W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스 함수에 붙어있던 그 숫자인데요, 이 WEIK 같은 경우에는 0.1로 설정하고, 이 W 커버처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이제 입실론이 줄어들 때마다 레졸루션 간격 요소랑 비슷한 비율로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SDF MLP 레이어는 하나고, 컬러 MLP는 이제 4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DTU 벤치마크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 1, 탱크 앤 템플은 배치 사이즈 16으로 학습을 했고,
이제 예측한 결과를 메쉬로 변환하기 위해서 마칭 큐브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칭 큐브 해상도를 DTU 같은 경우에는 512, 탱스 앤 템플 같은 경우에는 2048로 줘서 메쉬로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사용하던 그레디언트가 뭐였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참, 이전에 저런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았었던 거라고 이해해야겠죠. 저도 이거를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CS231N이라는 거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 자료가. 거기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널프에서 지금까지 뭘 사용했는지는 얘기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는 애널리컬 그레디언트가 빠르기 때문에 애널리컬 그레디언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다 사용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것만 한 번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보통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고 체크할 때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게 약간 공식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현할 때는 기본 라이브러리로 그냥 막 쓸 수는 없겠네요. 어, 와, 요, 231N에서도 요 방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고 얘를 하는 것도 만드는데 뭔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수업에서도 만드는 거 보니까. 음, 네네. 근데 저희 여기 가운데가 살짝 이해 안 됐던 게 슬로우면은 네. 이그젝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슬로우, 틀린 것 같아요. 보통 뉴메리컬 그레디언트가 느린데 정확하거든요. 그쵸. 얘가 에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게 위아래가 바뀐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이것도 이지트 라이트도 얘는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는데 이 뭐가 이지트 라이트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코드가 쉬우잖아요. 아, 절대는. 그걸 말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H가 이제, 네, 입실론을 더하고, 더해서 더 멀리 보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성능 정성적으로 보는 그 그림들 있는 페이지에서 네, 아마 여기인가요? 거의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전 제일 신기했던 건 앞쪽에 있는 빨간색, 첫 번째 그림에서 앞쪽에 있는 빨간색 어, 철봉 같은 거? 네네. 그거를 다른 건 전혀 만들지 못하는데, 여기서 네. 만드는 게 좀 가장 신기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뭔가 전체를 봐야만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어너더 레벨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콜맵에서도 사실 형태를 제대로 못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모호하면은 오히려 못 잡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음, 모호하지 않으니까 좀 분명하니까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저는 요게 신기하다. 저는 읽으면서 살짝 궁금했던 게, 이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미켈란젤로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조각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서 한 요 정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굉장히 크게, 멀리서 보이니까 크게 만들고, 여기를 작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밑에서 보니까 멀수록 작게 보이니까. 근데 뭔가 그런 것까지 메쉬로 했을 때 다 제대로 보이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 볼 때는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거리에 대해서 그런 거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요소가
속에는 뭔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논문에서는 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이 표면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서페이스 리컨이라서 그런지 이런. 그리고 아까 정원님께서도 이해 못하셨다는 부분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스피어에서부터 아, 네, 구의 형태에서부터 한다는 네네. 심지어 저게 판판한 평면인데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훨씬 더 잘 된다는 게 뭐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바닐라 널프 보면 이렇게 뷰포인트를 반구처럼 보잖아요. 저는 맨 네. 처음에 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인지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걔 아니라고 해서 어, 이게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뷰포인트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신기했던 거는 이 위에 커버처 레귤러라이제이션 여기서 볼 때는 훨씬 하는 게 좋구나까지는 그냥 납득이 됐는데 네. 뒤에 맨 끝에 페이지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얘에 대한 웨이트가 아, 네. 처음에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하는 약간 그런 걸 봤었을 때 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할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왜냐면 처음엔 러프하게만 알면 되지만 나중에는 뭔가 디테일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또 감소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큰 그리드를 봤을 때 막 덩어리째로 하다가 점점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랑 그리드가 작아지면서 줄이는 게 아닐까요? 더 작은 면을 보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뭔가 얘처럼 덩어리로 막 만들다가 점점 매끄럽게 되면서 작은 거를 보는 건가? 저는 살짝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얘네도 어떤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음, 어널리티 그레디언트랑 뉴메리컬 그레디언트가 네. 어널리틱은 저희가 그 기록해놨던 뭐 웨이트 변화를 그냥 변화량으로 나눠준 네, 맞아요. 거고 뭐 뉴메리컬은 그 저희가 그 델타를 작게 막 여러 번 다 해서 실제 그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기울기만 측정하는 거랑 그 저기 진짜 그레디언트를 측정하는 거 이렇게 다른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에이, 그 피규어 4에서 에이지가 뭔가 그러니까 전 이제 사실 네.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이게 에이지가 로컬한 영역만 보는 거고 NG가 좀 넓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네. 에이지가 로컬을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저는 막 디테일한 것도 왠지 잘 볼 것 같고 옆에를 바로 옆에 걸 보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얘기한, 평평한 것도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평평한 것도 뭔가 얘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왜 더 넓게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헷갈려갖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눈치상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평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스무스하게 얘가 매끄럽게 어떤 하나의 평면일 수가 있는데 뭔가 요 부분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오목하잖아요. 그럼 당장 오목한 것만 보고 뭐 옆을 안 보고 그러면 스무스하게 설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걸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그리드를 넓게 해서 크게 보고 나중에 점점 디테일한 거를 보기 위해서 작은 그리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그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